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투자의 신 2부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지고요. 또 우리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전해드리는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간도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종목 진단 신청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조금 더 이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미리 좀 힌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우리 2부에도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기분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홍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정보가 있죠. 저희 신년 음악회 티켓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해 선물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음악과 또 좋은 분위기를 함께 전달해 드리는데요. 뉴스토마토 신년 음악회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 이 음악회 티켓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이 되는 음악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함께 신청을 해주시고 티켓 받아가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저 티켓 받고 싶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낮 시간대에도 많은 분들이 또 티켓을 받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아름다운 금요일 저녁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또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음악일 거고요. 그 음악들을 정말 아름다운 연주로 또 라이브로 꼭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영옥님과 불나방님, 작은소나무님, 저 정말 너무너무 티켓 갖고 싶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토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티켓 한 사람당 2매씩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는 시간들 기회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신청 받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출석 체크도 간단하게 하고요. 2부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스님 오셨네요. 저는 베토벤밖에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모차르트도 알고 있으면서 모차르트 음악도 다 알고 있으면서 모차르트 음악도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벙벙님께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2부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귀여운 밤비님 오셨네요. 밤비님도 티켓 원하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 좋은 시간 꼭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JJ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레제비츠님 그리고 한혜경님께서도 2부도 참석합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로켓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SK 스퀘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34,700원이에요. 비중을 또 60%나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장 빠지는 거 보고 다 정리를 했지만 이 종목만은 더 가져가고 싶어서요. 장투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의견 듣고 싶어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34,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충분히 보고 계신 상황이고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도 생기시는 것 같은데 길게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SK스퀘어는 SK그룹사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지주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와 ICT 쪽에 비중이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SK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 자산을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 SK스퀘어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이 약한 SK하이닉스 지분 비중이 12조 정도 되고요. SK스퀘어의 시총이
약 한 5조 3천억 정도 되니까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죠.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좀 크게 움직이기가 힘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급이 살짝 나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SK 스퀘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 조금 더 이 요동치는 폭은 제한될 수가 있는데, 분명하게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과연 얼마나 이제 실적이 좀 다시 한번 잘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도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났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모리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시기, 약 한 2분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SK 스퀘어도 그 정도 구간이 왔을 때는 또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SK 하이닉스 한번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반등이 잘 나왔거든요.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저가 대비 약한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큰 덩치의 종목이 20%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절대 결코 적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살짝의 이제 눌림 구간이 나왔는데, 보면 어느 정도 이 9만 원 정도에서 매물대에 살짝 부담 느끼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업황을 봤을 때 코스피도 지금 현재 약간의 눌렸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2,500 구간 돌파 시도 해주느냐,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 안내를 드렸었죠. 때문에 아마 SK 스퀘어도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약간의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에 또 슬슬 부딪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1선 구간, 그 다음에 다음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 구간을 만들 것 같고요. 약 한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가 37,250원이기 때문에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저는 한 차례 수익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다시 눌렸을 때 저는 또 살 것 같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쪽은 올해 다크호스고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한번 눌림 구간 줄 거고요. 그 눌림 구간이 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대 부딪혔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당분간에 며칠 동안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현재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구간을 뚫어주긴 바로 어려우니까 차익 실현했다가 눌림 구간 나왔을 때 그때 또 사는 게 오히려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스퀘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어제 고가, 그 다음에 오늘 고가 약 한 38,000원 초반대가 될 겁니다.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 37,250원 이탈 시에는 차익 실현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35,000원에서 36,000원 눌림 구간 나왔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시면 또 쏠쏠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수익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노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봐주셨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신 후에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전화 상담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밤비님께서 I want to ticket 하면서 또 영어로 함께 손을 들어주셨고, 레제비츠님께서는 모짜르트 말고 모짜렐라 보내준다고 하면 당장 신청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 우리 2023년 새해를 그래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출발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은 클래식 공연,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귀 호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여러분들 티켓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도요차님 반갑습니다. 싱크존님도 잘 오셨고요. 시리님 오셨네요. 모두 반가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김정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AP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8,900원, 비중은 10%. 6개월쯤 되어 갑니다. 이제는 정리할까 고민 중인데요.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 하락할 때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래도 요 횡보하는 구간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19,000원 지금 매수가까지 딱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보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볼 수 있을까요? 뭐 길게 보면은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 비중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거의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두 업황을 봤을 때 바닥은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AP 시스템도 사실 작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또 긍정적인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업황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올해 이제 이 아몰레드 이 장비가 상당히 조금 크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도 이제 이러한 수요 회복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또 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들이면 충분히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 종목은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이 업황 자체가 바닥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AP 시스템이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그래도 충분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시간만 조금 들이면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이 좀 지루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업황 자체가 그래도 올해 충분히 안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좋아지는 구간이 나왔을 때 21,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면 충분히 이 정도 구간에서 수익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 더 큰 구간을 노리기보다는 또 보시게 되면은 21,000원 이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21,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21,000원 목표가 그리고 종목 교체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AP 시스템 진단하는 동안 다르샤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반올림 100%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또 같이 남겨주셨는데 이 보내주신 소중한 슈퍼챗으로 붕어빵 사 먹을 거예요. 붕어빵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 저희가 아주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그만큼 더욱더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투자의 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갑니다. 현재 10시 16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2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남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다 궁금증 해결하시면서 마음 편히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아제강 17만 원에 30%. 17만 원에 30%. 예. 아이고, 가지고 계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13만 7,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더 예. 좀 빨리 강하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예.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대응 예.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저는 충분히 주가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세아제강이 이제 철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철강 예. 사업 쪽은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그런데 예. 세아제강은 약간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관광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에너지 인프라를 좀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세아제강 쪽에 이 관광이 계속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LNG에 대해서도 이 세아제강의 관광이 쓰이기 때문에 세아제강이 작년에 이 철강사들 정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줬고요. 그러면서 올해에도 이러한 이 IRA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에 대한 성장도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세아제강이 단순히 이제 이 세라 그룹사가 풍력 쪽에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아제강도 지금 현재 이 풍력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세아제강이 풍력 쪽에 모멘텀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아제강이 또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원화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들의 어떤 이 수익성이 또 뛰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13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화끈하게 이 바닥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아제강이 워낙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지금 매물대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을 한 번에 이제 조금 삼켜주는 그러한 큰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물량이 들어올 만한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힘을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아제강은 약간의 인내심은 조금은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매수가 17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15만 원 중반대까지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해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요. 지금은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세아제강이 이 앞선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이 먼저 나와줘야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17만 원보다는 16만 원 정도로 일단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만 원 정도가 이제 가장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가 약 한 17만 5천 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6만 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에 비중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 16만 원 정도까지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약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이제 눌림 구간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 구간에 한 차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 16만 원 뿐만 아니라 또 17만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6만 원 정도까지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에 비중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추가 매수 진행, 평단가 낮춰서 1차 16만 원, 2차 17만 원 목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좀 얼마나 답답한- 걸리겠어요,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측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다리시긴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현재 세아제강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도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친환경 쪽에 시장이 또 주목을 해줘야지 세아제강도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측을 해보면 뭐 3월 달에 IRA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조금 더 지나서 유럽의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북미 쪽에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네. 대응하셔서 손실 없이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다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그동안 정말 나를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김영옥님의 종목 참 좋은 여행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5,0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요즘 여행 정말 많이 갑니다. 특히나 우리 설 연휴 지나면서 SNS에는 저만 빼고 다 해외에 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못 가나. 정말 공항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여행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참 좋은 여행의 주가도 보면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는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15,000원이면 비중은 적긴 하지만 요 손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여행을 안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슬퍼요. 네, 제주도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슬퍼요. 네, 그래서 올해는 꼭 갈 건데. 네. 어쨌든 여행주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리오프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리오프닝 쪽은 결과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리오프닝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 어찌됐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길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예측을 해봤을 때는 아마 이번 달이 아니죠. 다음 달 한 중순에서 이제 말 정도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행사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 저는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항공주들도 그렇고요. 뭐 TA 항공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점 대비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항공사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사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이 자본 잠식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워낙에 그동안에 여행사들도 그렇고 항공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구간에 실적이 또 계속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빚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근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참 좋은 여행은 대응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를 안내 드리면 12,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또 12,000원 윗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또 뚫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여행사 쪽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실적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 수요도 굉장히 여행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뻥튀기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실적 개선세는 물론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는 평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행사들은 실적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관심을 받을 때 그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 보게 되면은 21선에 걸쳐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다가 아마 1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기를 예측을 해봤을 때 아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구간을 한번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기에는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서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추가적으로 참 좋은 여행이 조금 더 눌렸다가 10만 원 초반대에서 힘 모으고 수급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눌린 구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요 구간에 한번 비중을 조금 늘려서 1차 목표가 12,000원 정도까지 상승 나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이 그래도 수익 만회적인 측면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물론 매수가가 높기는 하시지만 10,000원 초반대에서 비중이 다행히 적으시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추가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또 평단가는 11,000원 후반대 혹은 12,000원 정도로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2,000원대에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한 차례 이제 눌렸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수급 들어갈 때 그때 이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12,000원 목표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저도 돈 버는 기계라 국내 여행도 못하고 있어요. 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나가는데 저만 힘든 건가요? 라든지, 정말 이 여행 가지 못하는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동지들, 우리 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꼭 떠납시다. 화이팅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는 일단 12,000원 목표가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남영님께서 소세지에 소맥 한잔 하실 분들 이러면서 또 글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이 월요일 밤을 굉장히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네요. 조조규사님께서도 함께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저희 뉴스토마토 신년음악회 또 티켓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나는 듣고 싶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신년음악회 참석 가능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참석하고 싶습니다. 티켓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도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티켓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도요찬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제 것 좀 봐주세요 라면서 간절하게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비트나인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3,600원 그리고 비중을 100% 실으셨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비트나인도 이게 AI 인공지능이랑 좀 연결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은 좋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5% 넘게 뛰어오르면서 11,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살짝 아쉽기는 하거든요. 비중을 지금 100%나 다 실으셨기 때문에 이 손실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요거는 일단은 네. 기회 왔을 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AI 종목에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고 비트나인은 후발주자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비트나인이 하는 쪽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영위를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이 또 이 AI와 함께 해서 또 새롭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비트나인뿐만 아니라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비트나인을 포함을 해서 AI 기업들은 지금 현재 과도하게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오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한 차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오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게 되면은 12,000원 위로 결론적으로는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 12,000원 구간에 상당히 이제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트나인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AI 관련된 실질적인 또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트나인은 지금 현재 이 12,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저는 14,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약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은 살아있거든요.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AI 관련된 종목들은 내일 혹은 모레 정도가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나인은 다시 한번 이 12,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뚫어주면 13,000원 혹은 14,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12,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윗골이 그린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서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러한 이 욕구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혹은 모레 정도에 12,000원 구간 못 뚫어준다 그러면서 계속 윗골이 그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쪽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바람을 탄 거거든요. 정부 지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발 이슈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AI 종목들을 혹시나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이슈 나올 때까지 뭐 1개월이든 반년이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너무 또 많이 손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나인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12,000원 구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뚫어주면은 이제 수익권 정리 가능한 건데 만약에 못 뚫어주면은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중이 100%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 100%다 팔아요? 아니면 조금 남겨놔도 괜찮아요? 저는 다 파는 게 다 좋지 팔아요? 않을까. 예, 조금 남겨놔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혹시나 10,000원 구간 이탈한다. 그러면 또 바로 9,000원 정도 구간 기다려야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AI 쪽은 지금 현재 이슈를 타고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까지 또 상승 나오려면 시간을 또 길게 기다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AI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번 이 상반기에 KT에서 믿음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니까 믿음이 또 이제 이 챗 GPT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인공지능 AI인데 요거를 출시를 할 예정이니까 뭐 관련돼서 또 시장에서 한 차례 훈풍이 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이번만큼의 훈풍이 불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회 나오면은 정리하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빠르게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욕구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요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12,000원을 뚫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뚫어주지 못한다면 더욱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 12,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갑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미포조선요. 현대미포조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9,500원에요. 네. 20%요. 20% 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작년 11월 한 중순경에 그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동안 그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더니 요즘 약간 상승세가 이어지더만은 앞으로의 그 추세가 어쩔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매수하신 직후에 정말 주가가 뚝뚝 떨어져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최근에 그래도 살짝 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일단은 조선 쪽은 조선 기자재와 그다음에 이제 조선 3사를 약간은 조금 나누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선 3사 쪽도 지금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죠. 훈풍이 좀 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워낙에 이제 이 LNG 선에 대한 발주량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 K조선 하면 또 이 조선의 조선,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흐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작년에 태조 이방원 한창 이제 핫했었을 때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수주량을 계속해서 따내와가지고 이 일감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일감들을 지금 많이 쌓아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3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2026년까지 수주권들을 다 쌓아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실적 자체는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말은 또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을 형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적을 이미 쌓아놓을 대로 쌓아놨는데 일감들을 쌓아놓을 대로 쌓아놨으니까 기대감을 형성하기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 기자재 쪽, 이제 강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본행제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덩치도 가볍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 3사 쪽은 이미 이제 이 일감들을 많이 쌓아놨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 밴드를 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7만 원부터 약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결론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항상 이 박스권을 형성하던 단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 7만 원 정도에서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는 흐름 자체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도 어찌됐든 많이 쌓아놓은 일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 주가의 큰 급등,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8만 6천 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8만 원은 지금 이제 8만 원 구간부터 또 단기적으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이 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8만 원 중후반대 정도부터는 또 매물대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가 자체를 8만 원 지금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8만 5천 원 정도까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8만 원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8만 5천 원에서 8만 6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만약에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 정도까지 이 매물의 부담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정도 구간에 오게 되면은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수익 만회적으로는 빠를 수가 있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주도 빵빵하고 업황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다만 시장에서의 주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8만 원 돌파 그리고 최종적으로 8만 5, 6천 원 정도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른 증권사에서 네. 그 높은 목표가를 정해놓은 것 같아서 목표가 어디까지 그러면 생각하셨어요, 혹시? 목표가를 막 한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13만 원? 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능한지 앞으로의 그 12만 원, 13만 원 목표가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증권사는 매수가 목표가를 원래 높게 형성을 합니다. 높게 설정을 해서 네. 저희는 이제 주가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매물대가 8만 5천 원, 9만 원, 그 다음에 그 이후 구간은 9만 6천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대미포조선은 가장 좋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던 게 10만 원부터 11만 7천 원 정도까지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당시에 조선 3사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게 끌어오르면서 수주권도 엄청나게 따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를 봤을 때 과연 이만큼의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일거리들을 쌓아놨고 수주도 많이 해놨지만 작년에 그 수주권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견조하게 실적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견조하게 실적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8만 원 중반대 혹은 이제 9만 원 정도가 굉장히 주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구간에서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눌렸다가 몇 개월 기다리고 또 다시 한번 소화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기다려야 돼서 저는 그렇게 길게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간이 왔을 때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그 예. 12만 원, 13만 원이면 정말 신고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예.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기술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거를 같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참고를 예, 예,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시간이 10시 42분 지나가고 있네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프라이드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4천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롯데제과 오늘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11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롯데제과가 이제 다음 달부터 또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격 인상을 또 하나요? 한답니다. 참, 이 먹고 살기 힘든 꽃갈콘이 그런 1,700원이랍니다. 꽃갈콘이요. 네. 과자도 이제 마음대로 못 먹겠네요. 맞습니다. 롯데제과가 이렇게 가격을 올려대다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이 특히나 제과 쪽, 이제 오리온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제과가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성장이 멈췄나?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또 해외에서는 성적표가 단단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롯데제과가 가격 인상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만한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만 원 중반대 이후에 굉장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게 되면 요 구간부터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매물을 소화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최근에 바닥은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려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 보게 되면은 저는 12만 5천 원 정도 근처 구간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13만 원 혹은 14만 원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목표가는 요 정도 13만 5천 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롯데제과가 워낙에 이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기는 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주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12만 5천 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 구간 부딪혀가지고 약간의 차익 실현 눌림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주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노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2만 5천 원 근처 구간에서 매수가 근처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과자 한 500원, 700원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쵸. 과자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불량식품은 100원, 200원이면 맞아요. 맛있게 사 먹었죠. 맞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가격 인상이 롯데제과의 실적 향상으로는 또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12만 5천 원 매수가 근처죠. 거기까지는 상승 반등에 대한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고 그 구간에서 실적이라든지 좀 모멘텀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제과까지 해서 우리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안 해주시나요? 라면서 아쉬워하시는 댓글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저희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미니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미니 강의의 주제 어떤 건가요? 테슬라 이야기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가 살아나니까 아주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네. 전기차 종목들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데 과연 이제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에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죠. 원래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의 기행도 기행이지만 작년 4분기부터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 왕좌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 수요에 대한 감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3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이 천슬라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던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어찌됐든 300달러 수준에서 1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던 부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너무 많은 기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4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 컨센보다 상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가격 인하를 했는데 가격 인하를 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 수요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전기차를 또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강점이 있는 게 순이익률이 타 기업 대비 높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순이익률이 약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완성차 기업보다 상당히 가격 인하 폭이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워낙에 테슬라가 위기감이 나온다, 흘러나온다, 왕좌를 조금 이제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경쟁 기업들 치고 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이 머스크가 이제 이 가격 인하를 완전히 또 전략으로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1월 달에 이야기를 한 게, 역대까지 여지껏 본 적 없었던 이러한 주문량이 밀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당초 얘기했었던 목표량이 180만 대였는데 여기서 이제 더 늘려서 200만 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좋은 호실적이 나와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의 이러한 훈풍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부정적이거든요. 왜 부정적이냐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4분기 호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한 부분이었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측했던 목표량까지는 판매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워낙에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이죠. 12월 달에 이 테슬라 주식 안 판다 그래놓고 또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일전에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우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이고 2월 1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또 테슬라 주가에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우리 사주 물량이 3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가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를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40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좀 나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IRA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완성차와는 약간은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RA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아마 방향성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면서 과연 어떻게 또 이 공급망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3월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충분히
상승세는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전기차가 안 좋았었던 부분이 12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안 좋았었던 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 내려가다 보니까는 판가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다시 한번 가격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2차 전지 쪽은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로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온 부분이 테슬라의 반등이 상당히 좀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껑 까보면 가격 인하했고 예상했던 목표치보다는 그래도 어찌됐든 덜 팔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면이 있고 여전히 오너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반등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테슬라가 생산량 늘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산량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생산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수주권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수주권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배터리 셀 3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예를 들면 LNF 같은 테슬라향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는 조금 더 이제 시간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채팅창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리오프닝 쪽은 저는 영상 콘텐츠 쪽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니까 한번 이제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OTT 쪽에 영상 콘텐츠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들도 한번 이제 같이 보면서 전기차 쪽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아마 분기점은 저는 IRA 가이던스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구간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흐름들 또 관련해서 2차 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2차 전지, 전지차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는 눌림 구간을 꼭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2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음악회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을 당첨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뉴스토마토 신년음악회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음악회에 초대되신 5분은요. 바로 불나방님, 그리고 김영옥님, 송미라님, 싱크존님, JM님입니다. 5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닉네임과 그리고 전화번호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티켓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들, 음악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요 앞에 나가고 있죠. pd@이토마토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서요. 김영희 전문가님과도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